안녕하세요. 당근마켓 SRE 미드업에서 당근마켓 서비스 배포를 위해 템플릿을 만든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SRE 딜리버리 파트 팀의 오웬이라고 합니다. 사실 조금 주제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좀 내용을 좀 수정하게 돼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당근마켓에서 컨트롤과 함께 배포를 위한 템플릿을 만들었던 과정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의 중심이 될 템플릿에 대해 잠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템플릿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특정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더 비유를 들어보자면 객체지향 언어에서 자주 활용되는 전통적인 비유인 약간 붕어빵 기계도 어떻게 보면은 템플릿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붕어빵 기계의 입력값이 되는 팥이나 슈프림 같은 각기 다른 재료들에 따라서 이제 팥 붕어빵이 되기도 하고 같은 모양이지만 맛이 다른 이제 슈크림 붕어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템플릿은 이렇게 입력값을 넣으면은 입력값에 따라 사전에 정의된 모양에 따른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 그림에 이제 입력값에 배포 매니페스트를 치환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 매니페스트가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로 변환이 되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템플릿이 하는 역할은 배포 매니페스트라는 인풋 값을 받아서 당근마켓 배포 환경에 적합한 일관성 있는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포 매니페스트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선 발표에서 언급된 배포 매니페스트이긴 하지만 좀 갑작스럽게 배포 매니페스트 단어가 언급돼서 좀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잠깐 배포 매니페스트가 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배포 매니페스트는 간단히 말해서 배포에 필요한 매개 변수들을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배포 매니페스트는 당근마켓 내부에서 계속 고민하던 부분 중에 하나인 이제 배포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어서 이제 배포 매니페스트에 대한 개념과 이제 어떻게 이 진입 장벽을 좀 줄여 나갔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앞에 코드는 실제 당근마켓이 사용하고 있는 배포 매니페스트입니다. 배포 매니페스트는 각 배포할 서비스의 개발 레포에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과 같은 이제 매개 변수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드할 도커 파일 경로라든지 사용할 구성 목록, 그리고 배포할 워크로드의 목록들, 세부적인 이제 설정들, 그리고 트래픽을 핸들링할 이제 인그레스 설정들, 이런 설정들을 모두 배포 매니페스트라는 곳에서 담고 있고요. 이제 이 배포 매니페스트는 당근마켓 개발자들이 배포되는 플랫폼을 알지 않아도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당근마켓만의 이제 배포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궁금하실 부분이 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당근마켓은 현재 쿠버네티스에서 대부분 당근마켓 서비스를 배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쿠버네티스 자체에 이미 디플로이먼트나 서비스 같은 이제 쿠버네티스만의 인터페이스가 따로 존재하는데 왜 별도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쿠버네티스 자체가 이미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그림과 같이 쿠버네티스 아키텍처를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제공하는 리소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팟,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시크릿, 컨피그 맵, 뭐 크론 잡. 지금 말씀드린 리소스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리소스들이고 뭐 HPA라든지 좀 더 디테일하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 리소스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자체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쿠버네티스 공식 문서가 해당 내용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이제 쿠버네티스가 익숙치 않은 개발자 분들에게는 굉장한 진입 장벽이 되는 요소인데요. 기도프스 같은 이제 배포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야물을 다른 코드에서 참고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쿠버네티스의 모든 옵션들을 다 알고
알아야 하지만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각종 기능들을 모두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두 잘 활용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쿠버네티스 내용을 지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쿠버네티스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고 그에 따라 러닝 커브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마켓만의 이제 내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복잡도를 이제 낮춰서 러닝 커브를 최대한 낮추고자 이제 배포 인터페이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포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배포에 대한 관심사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당근마켓은 앞에 그림처럼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엄청 많이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도구를 사용할 때도 그 도구의 사용 방법이나 이제 회사 팀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도메인 규칙 같은 이제 그 회사 고유의 내부 규칙이 따로 존재할 수 있을 수 있고 팀 구조, R&R 등이 다 회사나 팀 구조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인프라 환경 속에서 도구들은 각각 여러 레이어들로 나눠져 있고 한 사람이 대부분의 이 모든 도구의 모든 레이어를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포 매니페스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심사가 어느 부분에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을 파악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기 위해서 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도메인 규칙 같은 세부상의 관심사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가지고 이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배포 인터페이스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최대한 배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세부 규칙과 같은 복잡도를 숨겨서 자유도는 좀 떨어지지만 내부 규칙 등이나 배포만의 인터페이스만으로 충분히 이제 배포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배포 인터페이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당근마켓 배포 인터페이스를 역할을 담당하는 배포 매니페스트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나서 배포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배포 매니페스트를 만들면서 배포 매니페스트에 대한 명세를 디자인할 때 사용성과 그리고 개발자의 경험 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노력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트래픽에 대한 호스트 매핑에 대한 생성과 검증에 대한 작업을 이제 배포 매니페스트 레이어에서 모두 다루는 내용이었는데요. 좀 처음에 듣기에는 좀 이해하실 수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근마켓 환경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근마켓의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트래픽은 HA 프록시와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앞단에 위치한 NLB를 거쳐서 내부 클러스터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외부에서 들어온 트래픽을 내부 클러스터에 있는 의도한 서비스로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인그레스 리소스를 이용하여 클러스터 외부에서 내부 서비스로 HTTP 경로를 노출해줘야 합니다. 당근마켓은 물론 엔진엑스 인그레스 같은 여러 도구를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 프로덕션이나 알파 기준으로 서비스 메시인 이스티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그레스 역할로 이스티오의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트래픽을 내부의 서비스로 제대로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이스티오의 게이트웨이 리소스와 버추얼 리소스를 생성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코드는 배포 매니페스트에 대한 설정이고 오른쪽 코드는 배포 매니페스트로부터 생성된 이스티오 리소스 매니페스트입니다. 이 이스티오 리소스 매니페스트를 보시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배포 매니페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이런 야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야물을 작성해서 배포를 하려면은 굉장히 이스티오의 굉장히 복잡한 옵션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므로 굉장히 배포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되게 진입장벽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최대한 배포 매니페스트에 대해서 좀 추상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스티어 매니페스트를 통해 게이트웨이와 이제 버추얼 리소스를 생성할 경우에는 처리할 호스트를 이제 추가해줘야 되는데요. 당근마켓 내부에서는 내부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통신할 수 있는 IO 도메인과 외부 인터넷망에서 트래픽을 받을 수 있는 닷컴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서화나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전사적으로 다 구성원들이 알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좀 발생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배포 매니페스트의 스코프 옵션으로 숨겨서 배포하려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제 내부 내부 서비스에서만 오픈할 건지 외부 서비스에만 오픈할 건지만 이제 판단을 해서 구체적인 이제 호스트 이름은 적지 않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gRPC 서비스도 당근마켓 마이크로 서비스 내부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gRPC 서비스에 부여하는 호스트의 경우도 이제 추가적인 내부 규칙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클러스터 앞단에 있는 HA 프록시가 gRPC 커넥션을 별도로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내부 규칙으로 이제 gRPC 호스트에는 이제 gRPC 전미사가 따로 붙여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 배포할 때 그런 배포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가 이런 세부 내용을 알 수 있지 않고도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 옵션만 이제 명시적으로 작성을 해서 백엔드 서비스를 프로토콜을 명시적으로 입력받아서 배포 매니페스트 단에서 호스트를 정확하게 이제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이제 추가적으로 인스턴스 클래스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아까 웨이랜드가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포함된 내용인데 이제 쿠버네티스에는 파드에 이제 메모리와 CPU 리소스를 부여할 때 그런 부분이 단순히 CPU나 메모리 리소스량을 작성만 하는데 멈추지 않고 그 내용이 파드의 스케줄링과 축출과 연관된 QoS 개념과 좀 섞여 있습니다. 근데 팀 내부에서 이런 부분은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팀의 관심사의 영역이지 배포하는 입장에서 관심사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배포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순수하게 리소스 사양 자체로만 이제 배포를 접근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이런 리소스 사양은 이제 당근마켓이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로 이제 AWS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AWS에서 머신 타입인 이제 EC2의 인스턴스 클래스인 T3 스몰이라든지 T3 미디엄 같은 이제 그런 머신 타입을 지정을 해서 좀 AWS 콘솔을 좀 자주 사용하시는 이제 배포 담당자들이 이제 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CPU나 CPU나 메모리를 좀 설정할 수 있도록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좀 적용을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배포 매니페스트는 당근마켓 배포 인터페이스로 각 개발자들은 이제 어떤 쿠버네티스 버전을 사용 중인지, 심지어 이제 쿠버네티스 인터페이스를 잘 몰라도 이제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제 당근마켓 배포 인터페이스만 알고 있다면은 쿠버네티스 환경의 새로운 워크로드에 대한 이제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는 이제 개발자분들을 직접 어플라이는 하지 않고 이제 앞서서 웨이랜드가 발표하셨던 컨트롤을 통해서 배포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당근마켓 배포 매니페스트는 결과적으로는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로 변환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배포 매니페스트를 이제 어떻게 변환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역할은 이제 템플릿 엔진이라는 컴포넌트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 엔진은 앞서 그림처럼 배포하기 위한 옵션들이 포함된 배포 매니페스트를 입력값을 받아서 내부 이제 당근마켓만의 내부 규칙에 따라서 정의된 이제 규칙에 따라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새로운 배포 시스템을 만들 때 고려했던 부분은 이 템플릿팅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찾아야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파이썬의 유명한 진저 템플릿도 있고 이제 언어 차원에서 지원하는 고 템플릿 등 이런 템플릿팅을 지원하는 도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하지만 그 중에서 템플릿팅을 할 수 있는 도구들 중에서 좀 고려했던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결과값으로 출력할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를 찍어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도구가 쿠버네티스에 좀 잘 친화적인지 그런 부분이 좀 고려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리서치 했을 때 쿠버네티스 친화적인 도구들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메이저하게 사용되는 헬름 템플릿이 있었고, 이제 다른 하나는 마이너하게 사용되는 CDK 파레스라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었는데요. 먼저 고려했던 도구는 메이저하게 사용했던 헬름 템플릿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헬름 템플릿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으로 템플릿을 만들어낼 때 선언적인 언어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근마켓과 같이 글로벌 배포도 해야 되고, 이제 좀 ECO 같은 좀 다양한 실험적인 내용들도 많이 해서 리소스 내용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런 빠른 피드백 사이클을 돌려야 해서 계속해서 이런 템플릿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이런 선언적인 언어는 좀 절차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좀 조건절이라든가 아니면 좀 프로그래밍 디자인 패턴을 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안전성과 나중에 이제 빠른 피드백 사이클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함과 이제 유지 보수성을 좀 고려하면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매우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엣지 케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면은 좀 다른 접근 방법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고려했을 때는. 그래서 CDK 파레스를 좀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쿠버네티스를 좀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매니페스트를 보통 야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직접 야물로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배포를 위해서 컨테이너 이미지 태그도 업데이트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 다른 매니페스트를 만들 수 있어야 되므로 이제 헬름이나 커스터마이즈, 큐 등을 이제 야물을 생성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일단 CDK 파레스는 이 앞서서 다뤘던 도구들과는 이제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CDK 파레스는 야물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개발 프레임워크인데요. 이제 옆에 코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 이제 명세를 야물이 아닌 이제 타입스크립트 형태로 이렇게 명세를 해준 형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헬름 템플릿과 같은 좀 선언적인 언어에 비해서 좀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CDK 파레스는 AWS 팀이 이제 처음에 2020년 발표를 통해서 처음 공개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CNCF 샌드박스 프로젝트로 기부된 프로젝트이고, 지금은 이제 AWS 팀은 공식적으로 아니고 CDK 파레스 팀이 별도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이제 오픈 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보다는 코드로 직접 보는 게 더 이제 CDK 파레스가 어떤 도구인지 좀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데모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이 재생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다룰 내용은 CDK 파레스는 그러면은 기존 도구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처음에 CDK 파레스를 좀 사용을 하기 전에 좀 기대했던 내용은
일단 야물과 다르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그런 아이디 같은 도구를 통해서 자동 완성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좀 작업 생산성이나 그런 부분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야물에 비해서 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테스팅과 같은 이제 기존 언어의 이제 생태계를 완전히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메리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npm 패키지에 있는 모든 패키지들을 이제 다 재활용해서 뭐 테스팅 도구로 뭐 모카, 제스트 그런 도구들을 모두 다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뭐 파이썬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뭐 파이파이에 있는 패키지들도 모두 사용을 할 수 있고 뭐 자바도 뭐 그래들 같은 그런 도구들을 다 온전히 모두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좀 크게 메리트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이제 크게 메리트가 다가왔던 부분인데요. 일단 기존 도구는 선언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진 리소스를 다루게 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리소스를 좀 다루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타입스크립트나 자바 같은 이제 객체 지향 언어를 지원하는 이제 도구를 좀 활용한다면은 이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좀 숨길 수 있는 부분을 숨길 수 있고 또 이제 절차 지향 언어의 이제 조건절을 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유연하게 좀 선언적인 언어에 비해서는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좀 크게 메리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템플릿을 찍어내는 도구로 헬름 템플릿 대신 CDK 파레스 도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현재 지원하는 이제 CDK 파레스를 지원하는 언어는 이제 2021년 9월 7일 기준으로는 파이썬, 타입스크립트, 자바, 고 이렇게 네 가지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당근마켓은 이제 그 중에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타입스크립트를 선택한 저희 당근마켓이 타입스크립트를 선택한 이유는 타입스크립트가 CDK5RS를 지원하는 언어들 중 이제 동적 언어 특성과 정적 언어 특성을 좀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생산성을 좀 올리는데 좀 어느 정도 트레이드오프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크게 메리트가 다가왔던 부분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배포 플랫폼인 이제 컨트롤 자체도 이미 이제 주요 구성 요소들이 이미 노드 기반으로 작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코드 재활용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CDK 파레스를 만들 때 타입스크립트로 만들면은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좀 GitHub 레지스트리 같은 곳에서 이제 퍼블리싱 해가지고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메리트에 다가와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타입스크립트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DK 파레스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느낀 점 같은 내용인데요. 사실 CDK 파레스 자체가 좀 프로그래밍 언어다 보니까 이런 npm 패키지 노드 같은 경우는 npm 패키지 레포지토리를 통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내장시키기에 굉장히 좀 용이했습니다. 다른 이제 쉘 같은 그런 도구, 일반적인 도구에 비해서 그런 내장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에 내장시키기에 좀 용이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내장함에 따라서 코드 로직 재활용이 조금 잘 활용을 했었고 많은 내용을 좀 작업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웨이랜드가 좀 잠깐 이제 배포 매니페스트 미리 보기 페이지를 보여주셨는데 배포 매니페스트 미리 보기 페이지는 이제 컨트롤 페이지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배포 매니페스트를 입력값으로 넣으면은 이게 이제 어떤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로 만들어지는지 좀 바로 페이지 내에서 실질적으로 배포해보지 않고 그 전에 배포를 실행하기 이전에
한번 배포 매니페스트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 배포 매니페스트가 어떤 쿠버네티스가 생성이 되는지 이제 그런 로직을 이제 담고 있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주로 이제 배포하기 이전에 사용하시는 페이지이고요. 그래서 컨트롤을 만들고 있는 이제 코드 베이스와 이제 CDK-RS를 통해서 템플릿을 만들고 있는 코드 베이스가 완전히 그 다른 레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레포를 다르게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컨트롤 페이지에서 이런 로직을 좀 갖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npm 패키지 리포지토리와 같은 이제 리소스들로 라이브러리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좀 이식성을 좀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팁 CDK-RS를 좀 사용하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데요. 사실 CDK-RS를 이용한다고 단순히 그런 복잡도가 야물에 사용했던 것에 비해서 그 낮아지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리소스들을 객체 지향 패턴이나 그런 프로그래밍 패턴에 좀 적절하게 나눠서 이제 리소스들을 적당하게 쪼개야 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요. 그런 리소스들을 좀 쪼개는 과정을 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쪼개면은 좀 익숙하게 쉽게 리소스들을 좀 편하게 관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근마켓에서는 좀 같은 관심사를 가지는 리소스들끼리 좀 묶어서 같이 관리를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워크로드에 대한 관심사로 이제 디플로이먼트나 서비스,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커스텀 매트릭을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 모니터, 또는 트래픽을 핸들링할 수 있는 이스티오 리소스들, 뭐 아까 언급했던 버추얼 서비스나 게이트웨이 같은 리소스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클래스를 따로 하나 이제 만들어서 계속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것도 일종의 그 CDK-RS를 좀 다룰 때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데요. 약간 시간 관계상 좀 자세하게는 다루기 힘들 것 같고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DK-RS를 좀 다루게 되면은 일단 배포라는 거는 일단 자주 변경되는 인자가 있고 자주 변경되지 않는 인자가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주 변경되는 인자는 배포되는 리전, 저희는 글로벌도 일단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포되는 리전도 이제 입력값을 받고 있고, 배포되는 환경도 그 입력값으로 받고, 빌드된 이미지 태그, 애플리케이션 컨피그 목록들, 이런 데이터들은 쉽게 이제 환경별로도 달라지고 이제 리전별로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배포 매니페스트 같이 좀 자주 변경되면 안 되는 부분에는 이제 따로 저희가 컨트롤 내부에서 직접 넣어주는 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특히 이제 자주 변경되지 않는 인자인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모두 배포 매니페스트에 있는 필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인자들은 이제 알파 환경이나 프로덕션 환경에 모두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고, 이 값은 자주 변경되지 않는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인자로 뭐 앱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앱의 포트가 있고 앱의 헬스 체크 구성이 있습니다. 이런 구성들은 실제로 뭐 알파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알파나 프로덕션 간에 이제 크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제 인자들을 따로 분류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CDK-RS 내에서도 이제 유효성 검사나 그런 부분을 또 따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배포 시점에 이전에 만약에 유효성 검사를 빠르게 적용을 해서 개발자분들에게 만약에 배포 매니페스트 유효성이 맞지 않다면은 배포하기 이전에 빠르게 배포 실패를 제공을 해서 개발자분들이 좀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빠르게 실패해서 이제 피드백 사이클을 좀 단축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이제 자주 변경되는 인자와 자주 변경되지 않는 인자를 별도로 이제 구분해서 좀
가져간다면은 이제 CDK 파리스 내에서도 좀 유효성 검사나 그런 좀 베리파이하는 유효성 검증하는 그런 부분에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